네,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요리사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젊은 요리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봉철 씨 또 김하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젊어요. 김하나 씨가 조금 더 누나 같더라고요. 네, 누나입니다. 정봉철 씨는 지금 24살. 25살. 25살. 네. 김하나 씨는? 저는 27살. 27살. 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김하나 씨? 저는 만 9년이 됐고요. 네. 북한을 떠난 건 언제 떠났습니까? 제가 16살에 떠났고요. 그래서 중국 거쳐서? 네, 17살에 그래도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 오래 안 걸리고 바로 오셨군요. 네,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아니요, 올 때는 따로 왔고요. 오고 나서 다 만났죠. 아, 그래요? 네. 예. 정봉철 씨는? 저는 98년도에 이제 8살 때 이제 어머니랑 같이 두만강을 건넜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한 4년, 횟수로는 4년 정도 살았는데 그 사이에 한 3번 북송당했다가 아이고. 예, 그러다가 2003년도 제가 13살 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3번이나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끌려갔다가 예. 그리고 또 나오고? 예. 그게 가능한가요? 저뿐만 아니라 좀 운이 나쁘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잡혀갔다 오시긴 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렇게 한번 잡혀가면 네. 수용당하거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좀 그 수용소, 정치범수용소나 이런 쪽으로 갔었고,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런 말이 고아원이지 사실 그것도 어린애들 수용소죠. 예. 거기서 이제 먹을 거 없고 이러니까 꽃제비 지고 뭐 역전 나가서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거의 뭐 한 번 나가면 거의 죽어서 다시 엄마 만나서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네. 정말 악정고투 끝에 오셨군요. 예. 대부분이 그 정도 한 2-3번은 다 북송 당하고 와요. 그래요. 네. 요리사 꿈을 어떻게 꾸시게 됐어요? 그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김하나 씨. 저는 원래 사실 한 7살 때부터 칼질은 했었고요. 저희 또 부모님이 칼질이라고 그러네요. 전문 용어를. 예. 네, 칼질을 했었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엄마가 이런 음식 장사를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뭐. 어디예요? 지역이? 어랑이요. 함경북도 어랑이라고. 함경북도? 네. 그래서 뭐 엄마가 만두 장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장사를 다 했었어요. 국밥 장사도 하고, 전 장사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시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손맛도 또 물려받았을 것이고. 네. 그러고 그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제가 14살? 때부터 한 2년가량 제가 거기서 오기 전까지, 탈북하기 직전까지 제가 음식 장사를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야, 14살에 이미 주방장?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 와가지고 무슨 방송국 주최하는 요리대회 나가서 상도 탔다고? 그게 1년 전이었고요. 상 탄 건 아니고요. 저는 상을 안 탔고요. 그 올리브 채널에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지금 뭐 시즌 3까지 했었고요. 저는 시즌 2에 나갔고 뭐 6,500명이 지원자가 안 돼서 저는 탑 6까지 가서 준준 결승에서 떨어졌어요. 네. 아쉽게 상을 못 탔. 네, 우리 1등만 기억하는. 그때 선보인 음식이 북한 음식이었다고요? 그거는 그냥 시그니처 메뉴였고요. 뭐 매 미션마다 뭐 음식이 다르니까. 미션이 주어지는군요. 네,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럼, 거군요. 자기만의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주어지면요. 알겠습니다. 예. 정봉철 씨는 어떻게 하다가 요리사가? 저는 이제 중국에서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고. 그래서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까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맨날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곤 하셨는데 그때 제가 11살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돈도 없고 거기 신분증도 없고 하니까 학교를 못 다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엄마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들어와서 다시 저를 요리를 해서 먹여야 되는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오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직접 해 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유 효자였네 정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이 뭐 전기불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고 뭐 재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쌀 있고 뭐 몇 가지 뭐 나물 같은 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또 어머니 그 나물 반찬도 좀 하고 해서 저녁 식탁을 이제 준비해서 이야. 어머니가 오셨을 때 드렸었어요. 11살 때? 예.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그때 사실 무슨 맛이 나겠어요. 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요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행복해하시니까 집에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요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대로 지금 배우려고 지금 그 조리학과에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고요. 네. 근데 뭐 큰 상도 탔던데요? 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국제요리경연대회. 네. 예. 거기에서 북한 음식을 가지고 나가서 평양 그 총떡이랑 평양 원반이랑 총떡? 예. 총떡이라는 떡이 있어요? 그 모양이 되게 대포처럼 생겨가지고 그 메밀전을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야채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음식입니다. 거의 김밥처럼 많은 건데 메밀전 속에 야채 넣고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메밀로 이렇게 그 안에 그 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많은 이름은 총떡이에요. 네, 총떡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세 가지 평양 온반. 네, 온반은 이제 그런 육수 뭐 돼지고기 육수도 괜찮고 닭 육수도 괜찮고 해서 그 육수에다가 이제 밥을 국밥이랑 비슷한 음식인데 거기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녹두전이 올라가요. 그래서 녹두전에서 이게 닭이 좀 뜨거운 그 열을 갖게 하는 음식이고 이제 그 녹두는 열을 좀 식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동상 수상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학생인데도 요리 솜씨는 이미 인정받은 셈인 것 같고.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통일 상차림이란 모임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 통일 상차림은 어떤 모임이에요? 어떤 취지로? 통일 상차림은 이제 북한 저희 같은 고향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요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요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다른 친구랑 2명이서 같이 하게 됐는데 되게 좀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뭐 학원도 다니고 돈 있고 뭐 재료비도 비싸고 한데 근데 저희는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학원을 뭐 다른 메뉴도 하고 싶은데 식재료 값이나 뭐 접시 하나 사도 몇십만 원씩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혼자 하니까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향에서 온 친구들 요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같이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또 그 통일에 대한 어떤 음식으로 통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저는 어릴 때 그 요리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우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 같이 음식도 하면서 좀 남북한의 어떤 음식으로나마 좀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한번 북한 음식도 메뉴도 한번 개발해보고 그러니까 북한 음식이라는 게 이제 이 고위층들이랑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좀 남북한의 입맛에 맞게 좀 한번 메뉴 개발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식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상차림. 좋습니다. 또 북한 이탈 요리사들끼리의 어떤 친목도모도 될 거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도 될 거고요. 김하나 씨, 정봉철 씨 소개해드렸고요. 음식 칼럼니스트 박정배 씨도 소개 좀 해야죠. 안녕하세요. PD도 하시고 무슨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음식 칼럼니스트로 참 다재다능하세요. 이제 제가 2000년 월드컵 때요. 그 전에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월드컵을 지내면서
인생 2막을 좀 살고 싶더라고요. 예. 그 빨간 옷 입고 다니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할까 하다 제가 보니까 그 식당 가면 제가 좀 짜증을 내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왜요? 저도 모르게 맛이 없는 거에 이제 반응을 한 거였죠. 원래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음식 관련과 여행 관련 일은 둘 다 놀고 먹는 건데 예. 이거를 돈을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어떻게 돼가지고 연착륙이 잘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그럼 맛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음식하면 집안이 혹시 뭐 그랬다든지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요 어렸을 때 좀 미각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음식 평론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바닷가 출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해산물에 대한 구분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 경우는 아버님이 남해고 어머니가 삼천포예요. 아하. 아시겠지만 삼천포가 한국에서 가장 그 해산물이 다양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뭐 쥐치포라든지 이런 건어물이 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집에 가면 그 광 속에 온갖 그 건어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리새우부터 뭐 쥐치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거의 쥐새끼처럼 들어가서 광에서 그걸 막 파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연습이 된 거죠. 그렇죠. 미각은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계속 이제 PD 시절에도 이제 외국이랑 같이 뭐 음식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좀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이게 결국은 내 몸속에 남아있구나, 인자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스크래치 간다 그러거든요, 뇌에 이제 뭐 남은 거죠. 각인된 거죠. 각인된 거죠, 크게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다가 나중에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할 때 가장 좋은 걸 하자. 결국 이제 음식이 되더라고, 보니까. 네. 2002년 월드컵에 이미.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40대 초반인데. 그때 벌써 인생 2막. 빠르십니다. 좋아요. 좀 아까 우리 이제 북한 음식, 우리 또 한국 음식 이런 얘기 좀 했는데 먼저 박정배 씨가 사실 지금 북한에서 먹는 음식들 말고요. 옛날 북한 음식들은 골고루 퍼져서 우리나라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많이 먹는 전국에서 먹는 음식 중에서도 북한에서 온 음식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뭐 냉면이 대표적인 예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부산에 가면 밀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밀면. 밀면이라는 게 그 함경도 분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근데 함경도의 그 냉면이라는 건 사실 국수라는 거는 녹마국수라 그러거든요. 녹말의 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그게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타협한 게 그 당시 밀가루가 많을 때니까 밀가루를 구해서 고구마 전분을 밀가루 17, 고구마 전분 3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게 그 냉면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뭐 부산냉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경상도 냉면 이렇게 불렀는데 70년대 이제 이게 점차 밀가루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밀면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거든요. 하지만 원료는 함경도 분들이 자기들의 음식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왔지만 기후와 여러 가지 재료 이런 조건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변화했다가 그렇죠. 밀가루 위주로 해서 밀면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뭐 우리가 먹는 불고기도 당연히 뭐 평양 쪽에서 다 온 것들이고요. 불고기가 1920, 30년대 그 평양 오는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가 마블링 있는 소를 보통 먹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소라는 게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뭐 3개월이면 2개월, 극단적으로 500일 정도 하는 것도 있는데 곡물을 먹입니다. 옥수수를 먹이면 몸에 기름이 끼거든요. 근데 그 당시 평양에는 콩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콩을 사료로 줬더니 평양 그렇게 부드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930년대 보면은 평양에 냉면집이 한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불고기집이 60개가 넘었어요. 등록기에 있던 게 보니까. 1930년대. 30년대. 그래가지고 30년대 이미 평양의 음식들이 엄청난 게 영향이 있었고요. 한국의 지금 음식 문화의 면류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온 것들이고 고기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삼겹살 우리가 즐겨면 삼겹살도 개성에서 온 거거든요. 보니까 삼겹살 세겹살이라 불렀는데 개성은 사실 굉장히 부자들의 도시였거든요. 고급 음식이 제일 발달했던 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퍼져 있죠. 뭐 불고기, 냉면, 삼겹살 가장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다 북한에서 왔네요. 그렇죠. 그쪽 음식 아니었으면 우리 뭐 먹고 살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전쟁이 딱 하나 문명을 이렇게 좀 바꾸는 이렇게 좀 섞이는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의 역사에는 전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퍼지죠.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 자,
추석이니까 추석 얘기부터 좀 합시다. 뭐 북한에서는 추석 어떻게 세죠? 북한에서 사실 추석은 어떤 명절이라기보다는요, 그 산소를 가기 위함이에요. 성묘하러 가는 게 뭐 위함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추석 음식은 평상시에도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예. 북한은 뭐 보통 뭐 서민들 아니어도 사실 평소에 그런 명절 음식을 평소에 못 먹어요. 예. 뭐 워낙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니까 뭐 그렇죠.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날은 배급을 네. 좀 주잖아요. 글쎄요. 그게 예전에나 그랬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다 뭐 명절이든 뭐든 그런 게 다 없어졌고요. 예.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추석에는 그 뭐 산소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상 위에 음식을 올려야 되니까. 뭐 해요? 그럼 여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지역마다 다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여서 주로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어물로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그런 건어물, 말린 생선이나 이런 걸 뭐, 쪄가지고, 그거를 뭐, 양념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찍어 먹는 식으로 많이 상에 올리고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전 문화도 비슷하고 전은 비슷하고 네, 네. 굉장히 비슷해요. 뭐 여기서 뭐 추석 때 뭐 고사리 나물 먹고 뭐 콩나물 무쳐 먹고 뭐 무나물 무쳐 먹고 똑같아요. 각종 나물은 비슷해요. 어디나 막 비슷한 네.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도 여기도 똑같은 한식이고 재료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재료가 비슷하고요. 뭐 송편 만들어 먹는 것도 똑같고. 송편도 같아요? 네. 송편 속에 뭐 넣어요? 거기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야채를 넣기도 하고요. 야채? 만두속처럼 넣기도 해요. 그런 송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송편을 가루에 직접 빚어가지고 바로 빚어서 쪄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만두속처럼 들어가는 송편은 여기서랑 똑같이 하는 게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뭐 콩이나 이런 뭐 종류의 속이 들어가는 송편은 보통 반죽을 먼저 쪄내서 그거를 절구에 쳐서 다시 밀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송편을 찍어내서. 왜냐하면 그래야 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네, 보통 좀 얇게 송편은,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네. 이제 송편은 보통 저희가 만든다 그래도 빚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게 왜 나오냐면 맵쌀가루는 차이가 네. 없거든요. 네. 가루를 만들어서 쪄가지고 쳐에 저렇게. 네. 그래서 도자기처럼 빚는 거예요, 진짜 하나. 그래서 이제 송편이. 근데 송편문은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기 뭐 이미 조선 시대부터 워낙 유명했던 문화이기 때문에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우리 남한에서는 야채 속 들어가는 송편 별로 그렇죠. 보기 어렵죠. 지역마다 좀 특성인데 그 북한 지역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뭐 감자 송편 하고요. 전라도에는 모시 같은 거 든 송편도 하고요. 제주도에는 사실은 먹을 게 없었잖아요. 예. 거기에는 속을 안 넣어요. 솔벽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송편 모양만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북한에서는 뭐 제사나 이런 거 잘 안 지내죠? 아직까지 지낸다고. 지내요. 예. 그 제사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네. 제사 음식도 남북한 큰 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지역마다 제가 봤을 땐 다른 거 물론 차이인 것 지역적 같아요. 차이는 네. 있어요. 남한에서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 차이 빼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과일 뭐 올라가고. 자, 뭐가 더 맛있어요? 당연히 그쪽에 있을 때 기억이 더 맛있었죠. 왜냐면 그때는 그 상황에 그게 최상의 음식이었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식인데. 정말 맛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는 사실 자주 먹는 음식들이라서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얘기한 맛의 차이가 어떤가요? 맛의 차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추석 음식이나 거기 음식이 일단 똑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맛 차이에 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맛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남한이 달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음식에는 단맛을 잘 안 넣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음식은 단맛보다는 약간 뭐 짠맛, 뭐 감칠맛 이런 걸 더 강조하고 신맛 이런 걸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단맛보다는 약간 그런 게 좀 다르고. 네, 북한이 이제 식재료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예. 뭐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무슨 고기를 가지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북한에는 사실 식재료가 되게 귀하고 고기 같은 거나 뭐 닭이나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것도 그래서 주로는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제사에 올라갈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안 곁들이고 그냥 생선을 쪄서 있는 그대로 올려서 그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양념이나 조미료 이런 걸 거의 조미료는 원래 좀 귀하고 왜냐면 조미료도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식재료를 좀 그 원래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첨가를 하면 다 맞는 말씀인데요. 기후가 좀 달랐어요.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 북한 김치들은 굉장히 밍밍하잖아요. 그렇게 간을 안 해도 상하지가 않거든요. 남한은 더우니까 짜게 해야. 그렇죠. 그게 이제 막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후 차이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고요. 냉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냉면에 겨울에 평양에 그 무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겨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발효가 되는 거니까. 뭐 백김치라든지 다 이게 북한에서 개성에서 온 것들이잖아요. 그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원재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제가 북한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재료가 좀 부족하겠죠. 재밌는 건요. 북한에 지금 맥주가 굉장히 맛있어요. 에일 맥주가 대동강 맥주라고 있는데 그게 저기 상면 발효거든요. 그건 전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하면 발효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상면 발효, 그러니까 하면 발효? 예, 그러니까 맥주를 위에서 발효시키냐 밑에서 발효시키냐 다른데요. 밑에서 발효시키는 게 라거 스타일 우리가 먹는 노란 맥주거든요. 그거는 오랫동안 발효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탄산이 많이 나오고 한 3일만 발효시켜도 되는 맥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기 사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면 발효는 전기가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 발효, 그러니까 상온에서 거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전기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최근에 거기 갔다 온 호주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래 맛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현실이 나온 어떤 새로운 음식 문화가 또 탄생하는 거죠. 기후의 차이,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유무, 그렇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나온다. 그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짠맛이 좀 심해요. 오히려 환경도 이쪽으로 갈수록요? 그래요? 좀 간이 센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맵고 짜고 약간 이런 음식을 많이 즐겨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함흥냉면은 그런 주로 회냉면 이런 거 좀 맵고 그렇잖아요. 네. 평양냉면은 밍밍하고.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간이 약한 것 같고요. 북한이. 줄어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센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맵고 좀 자극적인 게 함경북도는 그 이제 러시아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 매운 거 먹으면 막 땀나고 그러잖아요.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영향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경도에서 옛날에 그 먹던 회국수 그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매웠거든요. 맞아요. 그냥 서울에 오면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순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맛이 거기 많이 첨가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위를 견디는 똑같은 방법인데 거긴 또 고춧가루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견디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가자미식혜가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가자미식혜나 명태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서 먹던 백석 시인이 정말 사랑했거든요, 가자미식혜를. 함경도 계실 때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이제 영향도 받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석 상차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맛의 강도는 지역에 따라 조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짜 북한 밥상을 차리겠다. 이 통일 상차림 모임에서 그런 운동을 펼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짜 북한 밥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뭐 북한 음식 뭐 북한 밥상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남북한 음식들을 같이 만들어서 남북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식탁 교제가 되면서 나중에 통일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상차림이라고 만든 거지. 저희가 이 모임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식의 그런 기초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먹는 요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요리들이잖아요. 그게 영향을 이렇게 준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북한 분들은 옛날에 내려와서 같이 사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이라든지 외식 문화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사교적 공간, 정보의 공간이기 때문에 식당이야말로 만나기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냉면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강점기 때. 근데 신양면들이 내려오면서 다 없어져요. 그럼 강력한 힘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원료에다가 이분들은 거기서 뭐 엄청난 양이 모이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요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 한식이다, 둘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차리고 싶은 그런 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한식을 보여주고 싶은 반쪽짜리 한식이 아닌 하나가 합쳐진 한식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북한 상차림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원래 저희들의 음식 전통은 다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비슷한데 예전에 원래 우리 같은 나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서민들의 음식은 남한 사람들이 먹는 거랑 거기서 그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랑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96년도부터 이제 김일성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사실 그 서민들의 음식 문화는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렇겠죠. 무슨 먹을 거 자체가 없고 하니까 원래는 밥을 주식인데 밥에서 쌀이 없으니까 죽으로 가고 뭐 푸대죽 이 뭐야죠? 푸대죽은 또 뭐예요? 그 이제 뭐 쌀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각종 이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야채죽이죠. 근데 거기는 푸대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야채죽인데 쌀은 거의 없는 야채죽이죠. 거기 그런 죽 문화가 또 많이 그때 당시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강냉이죽이나 뭐 콩죽이나 뭐 이런 죽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우리 그때는 또 쌀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좀 그 음식 문화가 좀 다운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약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작은 거로 많은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식재료 뭐 나무 껍질이나 뭐 이런 풀뿌리 이런 뭐 광냉이 이런 다 알 밝히고 나면 그 속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공해서 막 먹게 되고 그런 음식들을 여기선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서민들이 먹는 음식들을 한번 여기식대로 조금 바꿔서 만들어 보겠다. 네, 그냥 일반 고위층들이 먹는 음식 말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려운 시절에.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근데 그게 과연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만들어 봤어요. 사실 진짜 맛이 없어요. 거기는 꼬장떡이라고 해가지고 그땐 되게 그게 정말 기획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옥수수 가루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밥할 때 거기는 이런 그 무슨 가마를 이렇게 큰 가마솥 같은데 쇠가마 그 솥에다가 이제 밥을 할 때 그 옆에다 막 붙여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밥 먹을 때 후식으로 그거 하나씩 들고 먹어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맛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긴 한데 한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또 북한에서 하던 식으로 똑같이 만들지 못해서 맛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한편은 북한에서는 그거밖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거고 지금은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음식 문화라는 게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지금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서민식들 사실 옛날에는 구황식들이었어요. 구황식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홍어국, 홍어탕 같은 거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 먹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미식의 단계로 오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기본 원형들이 있으면 그 원형들이 남한사회 사람들의 입맛에 아니면 문화에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조미료에 좀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런 재료는 지금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좀 없으니까 남한에서는 좋아하는 재료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누름나무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누름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탄성도 있고 푹 삶으면 이제 되게 사람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뭐 이 곡식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것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와 제가 생각한 게 그 누름나무를 가지고 이제 뭐 파스타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먹는 면에다 같이 좀 섞으면 그러면 그 누름나무에 있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요즘 또 웰빙 뭐 건강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것만 계속 먹었다면 네. 그럼 질리고 맛이 그렇죠. 없을 수도 있는데 억지로 다른 배워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반찬 비슷하게 조금씩 그런 게 나오면 네, 네. 또 먹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농담 비슷한데 1990년대 한국에도 죽의 바람이 불었어요. 네. 웰빙이 불면서.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문화인데 이거는 네. 좀 미식가로 가면서 건강으로 찾았는데 그건 충분히- 웰빙이고 저희는 없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죽의 문화라는 게 충분히 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재료들을 아나 기법. 사실은 그 어려운 상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재료 활용에 대한 그 폭을 넓혀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잘 활용하면 좀 좋은 문화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북한 음식 상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북한 음식 그대로 재현한다가 목표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 먹던 그 음식들을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형시켜서 네. 좀 친숙하게 다. 네, 친숙하게 네. 한국 사람들도 함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한번 개발해서 네. 선보이겠다. 네. 그런 거죠. 네. 그건 사실 두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 잘 못할 테니까 그 장점을 발휘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통일산차림에 모여있는 그 요리사분들이 냉면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어요. 전 그것도 잠깐 의아하더라고요. 냉면에 왜 도전을 해요? 냉면 못 만드세요? 그 냉면이 그 냉면집이 되게 맛이 있더라. 그래서 그 냉면집 한번 소스를 한번 가서 먹어보고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예. 그래서 원래 북한에 있던 그 냉면에다가 그 소스를 한번 첨가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냉면에 뭐 한번 새로운 냉면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냉면이 참 쉬우면서 어려운 음식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냉면 명가들을 보면요. 다들 신양면 출신들 집안에서 해요. 예. 그럼 저는 그걸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냉면을 뭐 치즈를 워낙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기술 이전에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학. 예. 저는 음식의 가장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냉면 기술 배웠어. 육수 뽑는 거 배웠어. 면 뽑는 거 좋아. 온도하면 돼. 하지만 임기응변이 생기잖아요. 급하면. 그런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양보 못 해. 근데 한 번 변하면 그 변한 거에서 다시 다음 단계에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맛의 전통을 지키겠다라는 철학. 그렇죠. 나는 평양냉면은 이런 거야. 양지로 만드는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음식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기본 철학이 중요한데 근데 플러스 알파로 냉면 제가 수업 시간을 치료해봤지만 너무 어려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이고요. 면을 그렇게 그러니까 면의 그 어떤 그 땅에다 섞는 것들 뭐 메밀만 섞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겉것을 섞은 것이 아닐 것인지 생각해가지고 밀가루를 몇 번 넣을 건지 전분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게 그날 온도 따라 다르거든요. 비가 오는 날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그런 뭐 육수를 뭐 하루 동안 숙성시키고 이틀 동안 숙성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게 돈 벌겠다 하는 수랑 다른 좀 차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 역시.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분당에 요즘 새로 생긴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평양고보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맨날 사업을 돈을 많이 버는데 좀 이렇게 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냉면 식당 하나만 차려라. 내 소원이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진에서 딱 봤더니 사진 뒤에요. 아버님이 냉면 레시피를 깨알같이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사업 다 접고 열심히 몇 년 동안 노력해 냉면집을 차렸는데요. 제가 거기 가보면 옛날 그러니까 제가 뭐 평양 가서 먹어보지 못했지만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고 그동안 먹어왔던 경험치에 의하면 가장 고급 냉면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내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냈을까? 기술도 당연히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인 사람 철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밀이 지금 우리가 쓰는 메밀이 국내에 쓰는 메밀이 사실 좀 부적합해요. 냉면 만들기에. 그게 이제 사실은 평안도 쪽이 워낙 그 메밀이 좋았잖아요. 찰기도 좋았고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종자가 달랐는데 그분은 그거 비슷한 거를 지금 구해 쓰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어디 국내에 재배가 되나요? 국내 거 재배되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데요. 제주도는 안 되고요. 몽고에서 나오는 최상급 메밀들이 있어요. 몽고. 근데 몽고의 최상급 그 메밀들은 아주 좋습니다. 질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거죠. 자, 메밀 쓰지 뭐 이게 아니고 나는 최고의 그걸 만들고 싶어. 아버지가 저어준 대로 아버지가 먹었던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한 문화의 법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점 실력이 이렇게 상승되고요.
그분은 아마 저기 북한 음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뭐 북한 음식 하시 박사님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래서 거기는 북한 음식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뭐 순한식 불고기도 하시고. 예. 거기 평양식 이제 순대도 하시고 하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아까 김하나 씨는 함경도 쪽이라고 그랬고. 네. 정봉철 씨는 고향이 저도 어디? 함경도. 둘 다 함경도 네. 쪽이에요? 그러면 어려서 평양식 냉면 이런 거는 잘 못 먹었어요? 어땠어요? 전 냉면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그래요? 거기서 먹었던 냉면은 뭐 육수, 어디 양지 육수가 어디 있고 쇠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냉면이라 하면 어머니가 집에서 냉국을 만들어서 네. 오이 채소 넣고 거기다가 뭐 얼음, 겨울에 얼음 있으면 얼음 좀 넣고 그래서 면을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겨울 되면 북한에는 쌀보다는 옥수수가 저희 함경도 쪽에는 되게 많죠. 많습니다. 옥수수랑 감자 뭐 이런 많은데 옥수수 면에다가 이제 겨울에 되면 김치 국물 독에서 김치독에서 이렇게 시원한 거 꺼내가지고 그거 하나 말아 먹고. 네. 그게 그냥 차가운 냉면. 김치말이 국수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어렸을 때 냉면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냉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가 메밀국수 맞아요? 예. 녹마국수 면을 대부분 사용하고요. 저희는 고기 육수를 직접 집에서 뽑아서 그렇게 해 먹었었고요. 대신 그러니까 바다였으니까 저희는 고명이 대부분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고요. 회가 들어가고. 저희는 항상 모든 저희 집의 김치에는 다 생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어도 들어갈 때 있고요. 김치에 문어 넣어요? 문어 장을 원래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치할 때 만드는 비법인데요. 야, 그런 김치는 좀 먹힐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재료가 지금 많이 달라져서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식혜에도 막 가자미 식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되게 많이 만들어요. 멸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고명으로 올려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육수를 뽑으면 저희는 항상 김치를 한 3가지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여기로 말하면 동치미 있는데요. 그것도 만들면 그 국물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얼음이 없으니까 거기는 냉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김치에 낀 그런 얼음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저희는 그냥. 먹었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30년대에는 국수를 구분할 때 아까 이제 올라가는 거 꿈이 고명 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를 올리면 회국수가 되고요. 네. 돼지고기 올리면 육국수가 돼요. 육국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했대요. 꿈이 가지고 이제 그걸 구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는 들어보니까 국물 없는 냉면이 없어요. 함경도에도 다 국물을 넣어서 먹거든요. 보통 국물을 다 넣어서 먹어요. 우리 한국에서 팔고 있는 함흥 회냉면 그거는 국물 없이 변형된 거죠.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죠. 굉장히 변형된 거죠. 변형된 거죠. 사실은 감자 전분이 먹으면 좀 질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국수라는 게 오래 살라는 의미거든요. 네. 길게 뽑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함흥의 연인들은 국수를 둘이서 먹는데요. 끊지 않고. 먹다 보면 이제 맨 끝에 입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키스를 하겠죠. 그래서 생일날도 거기는 국수를 먹어요. 오래 살라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국수 면이 끊어지면 안 되고 이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위를 잘라 먹잖아요. 저 안 잘라 먹어요. 제가. 아니 그렇죠. 근데 맞아요. 함흥냉면은 좀 질겨서 원래는 이제 노인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평양냉면은 뚝뚝 끊어지는데 그것까지 자르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좀 비참하고 심지어는요. 일본의 관광 가이드에 함흥냉면 소개 나와 있어요. 가위로 잘라준다고. 그거 원래 잘라 먹는 게 아니고. 그럼요. 국수 먹는 건 오래 살라는 의미여서. 그렇죠. 길게 그냥 놔둬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긴 또 생일날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역국에 국수를 말아 먹어요 지금. 합쳐서. 그래서 원래 함흥냉면 먹을 때는 딱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요. 3분의 1은 그릇에, 3분의 1은 중간에, 3분의 1은 몸속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그냥 다 먹는. 한 번에 후루룩 들어가야 돼요. 함흥냉면도 많이 변했다. 국물 없는 것은 북한에 원래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평양냉면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동치미 국물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동치미 국물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남아 있거든요. 거기는 냉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겠죠.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와서 제일 찾은 게 뭐냐면 양지 국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전통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는 설렁탕이 원래 서울 음식이잖아요.
설렁탕의 기본 국물이 양지거든요. 예.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여름에, 그러니까 설렁탕 집은요, 겨울에 잘 됐잖아요. 그럼 그 집들은 여름에 뭐 했냐면 냉면을 팔아요. 아, 그 국물로? 예. 그리고 냉면 집들은 겨울에 설렁탕을 팔았어요. 아하. 예. 그마다 있는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지 국물에 대한 이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대구에 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양지 국물에다가 북한식의 그 동치미 맛을 내려고 식초를 좀 탔어요. 거기다 간장을 살짝 쳐가지고 먹음직히 했는데 그게 현재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평양냉면도 그래서 많이 변했고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지금 평양냉면의 스펙트럼이 옛날 일제강점기에는요, 굉장히 넓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발도 보통 국수라 그러면 하얀 겉껍질을 제거한 하얀 그 속살만 가지고 만든 거고요. 막국수라는 단어가 1930년도에 나와요. 막국수는 뭐냐면 껍질까지 가른, 막가른 국수가 막국수라는. 그 강원도에서 나온 건 맞아요? 아니, 평양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이름은 가장 오래된 문화는 평양에서 먹은 기록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물도 우리가 먹는 같은 평양이라도 냉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였었다. 그렇죠. 고기 국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치미 국물, 뭐 돼지 국물, 꿩 국물부터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죠. 지금 이렇게 정봉철 씨나 김하나 씨 같이 젊은 북한 출신의 요리사들한테 전통의 북한 평양냉면 맛을 재현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냉면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먹던 어떤 기억도 없는데 그걸 재현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고향 음식을 여기 와서 배웠어요. 그 북한 음식 전문 그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4개월 동안 그 기관은 이제 북한에서 요리하시던 분이 직접 와서 이제 요리를 가르쳐 주는 데였는데 거기에서 처음 그 북한 냉면 실제 오리지널 냉면을 맛보고 거기서 육수 북한에서 어떻게 육수를 뽑고 어떻게 면을 뽑는지 직접 해보면서 아 이게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 요리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보지도 못한 여기 와서 배운다는.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 음식 뭐 거의 다양하게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다른 북한에서 실제 요리사로 활동하다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이제 북한의 어떤 원형적 냉면 맛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이제 일을 맡기고 젊으신 분들은 새로운 것. 북한에 지금 서민들이 먹는 것을 좀 어떻게 변형시키면 뭐 이런 과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참 냉면 얘기했는데 북한 쪽 말고 이 남한 쪽 지역의 대표적인 국수라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국수가 이제 밀국수를 먹었거든요. 남한에는 여름에 이제 유두절 이럴 때 주로 먹었는데요. 밀가루가 좀 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음양적으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더운 날 기를 이제 빼줘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밀국수를 홍두깨로 말아가지고 홍두깨 말 때는 그 땀이 딱 흘려서 짭짤한 맛이 나야지 홍두깨 맛있다는 그 설이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이제 열심히 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콩물을 받는데 콩을 갈아가지고요. 그 운물물에 탁 기르면 시원하잖아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콩 넣고 콩콩 넣고 말아 먹는 거 이게 최고였는데요. 사실은 국수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안동 지역 아닙니까? 안동. 안동은 국수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가 많잖아요. 근데 밥은 계속 지을 수가 없는데 국수는 만들어 놓고 있다가 뜨거운 물만 부으면 그냥 바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한 40-50명씩 모이니까 또 거기는. 뭐 몇백 명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 안동에 은어국수라는 게 있어요. 은어국수. 은어? 은어를 은어로 육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향이 쫙 배어나거든요. 거기다 국물 말아주는 게 이제 유행했었는데. 물고기로 육수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물고기잖아요. 은어는 드시면 알겠지만 수박향이 나거든요. 익히 먹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맑은 물에 자라는 은어는 진짜 맛있는데요. 그거를 국물 내면 아주 은근한 건건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에도 가능성이 있고 소면 문화가 좀 발달했거든요. 경상도에서 특히 뭐 구포에 가면 구포국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면은 중국 거쳐서 일본에서 완성된 문화인데 그게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70년대까지 이 우리나라 산업 역군들 배고픈 사람들을 가지고 먹여 살린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구포국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밀면이 탄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구포국수 문화가 기본적으로 소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기 때문에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죠. 자기식의 국수를 말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밀가루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통일 음식 이런 얘기가 주제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의 문화를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섞는데 그걸
잘 섞은 거죠. 서로의 개성적 문화를 잘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면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함흥식도 있고 평양식도 있고 뭐 이렇게 밀면식도 있는데 예. 다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존재감을 잃지 않고 좀 이렇게 개성이 드러나는 알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하나 씨는 14살에 이미 주방장으로 식당을 한 2년 운영했다면서요? 아니요. 식당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도와서. 아니요. 그때는 제가 혼자 한 건데 그게 사실 북한 뭐 평양이나 이런 지역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지 그 외에 사실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밖에서 뭐 그 어떤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다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점보다는 시장 통해서 많이 팔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파는 식이었고요. 집에서 만들어서 네. 장마당에 나가서 파는? 네. 그래서 뭐 기구나 이런 것들 다 들고 나가서 뭐 팔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장통에서 많이 팔았었고요. 네. 그때 대표 메뉴가 뭐였어요? 제가 팔았던 건 돼지국밥이었고요. 돼지국밥. 네. 왜냐면 그게 사실 돼지국밥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재료가 귀하다 보니까 주로 국물 내는 요리가 많이 사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는 또 북한에서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불법이기 때문에 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이용한 그런 게 더 많고요. 국물 요리가 더 많고 뭐 예. 육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돼지국밥이랑 제가 순대국밥을 팔았었는데 거기서 팔던 돼지국밥, 순대국밥의 맛하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돼지국밥, 순대국밥집 많잖아요. 네. 맛이 비교가 어때요? 일단은 그 육수 맛은 굉장히 비슷한데 들어가는 재료가 일단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사실 돼지국밥이면 돼지고기에 그 빼고 나머지 뭐 야채나 이런 것들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주로 정말 돼지국밥처럼 돼지가 많이 들어가고 고기를 많이 넣어요? 아까 많이 넣는다기보다는 다른 뭐 이런 다른 재료를 많이 안 넣어요. 돼지국밥이다. 늘 재료가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는 제철이 아니면 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제철 외에는 먹지 구할 못하고 수가 없죠. 네, 구할 수가 없고 있어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예.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국밥하면 너무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서 진짜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거고. 아니 참 너무 재밌는 게 돼지국밥도 지금 부산이 진원지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실향민들이 다 탄생시킨 네.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돼지국밥도 되게 중요한 또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에서 만들어졌는데 내려온. 네. 예, 대만에서 지금 경상도에서 주로 먹죠. 그거 보니까. 근데 그게 왜 딴 데가 없어? 딴 데는 순대국밥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름을 예. 돼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예. 그런 거고요. 예. 사실 순대도 돼지 중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김하나 씨는 이제 직장을 얻어서 곧 주방 책임자로 가신다고요? 네, 예, 예. 거기서는 뭐 북한 음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약간 카페테리아 느낌인데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한 뭐 이런 한식 문화, 뭐 제철 재료를 이용한 이런 컨셉이고요. 약간 도시락 느낌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 외에 뭐 아침 메뉴나 이런 거는 뭐 토스트나 이런 양식 메뉴를 구성을 해서 약간 퓨전 형식이 될 수 있겠네요? 점심에 그 파는 메뉴는 완전히 한식이고요. 완전 한식으로? 아침 메뉴는 뭐 간편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 한식 메뉴에 북한에서 갈고 닦았던 걸 좀 이렇게 접목할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이디어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국밥 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했던 그런 옛날에 그런 반식들을 많이 사용할 계획이고요.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시식회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 분들이랑 뭐 몇 분들 이사님들이랑 해서 시식을 했는데 좋은 평을 받아서 진짜 막 옛날에 그런 맛이 난다고. 돼지국밥을 했더니 그런 거,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뭐 하셨어요? 뭐 한식 하게 되면 사실 뭐 메인 메뉴 하나 있고 뭐 각종 나물 반찬들이나 뭐 밑반찬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보여드렸죠. 예, 그걸 그러니까 북한에서 했던 그 솜씨대로 한번 묻혀본 거예요? 나물 같은 것도? 뭐 북한식이라기보단 그냥 제 맛인 거죠. 그러니까 김하나 씨가 하던 식으로. 네. 제가 돼지국밥 식당을 한 60군데 이상 취재했거든요.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 돼지국밥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이게 땡기고요. 또 원형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니까 14대 때 소녀부터 했다는 그 스토리가 되잖아요. 또 보니까 그거 아주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 뭐 조리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사실 그렇게 제가 요리를 하는 걸 낮게 봐요. 수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일단 저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요즘 친구들은 왜 막 이렇게 예쁜 요리만 해. 그것만 요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저는 전통의 맞아요. 맛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맞아요. 사람이 정말 그게 먹을 철학이에요, 수 철학.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저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좀 요리를 하는 거라. 정봉철 씨는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내가 비장의 무기로 이걸 한번 나중에 그 승부를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졸업이라서. 그래서 우선 호텔에 취업해서 좀 적어도 한 5, 6년은 거기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뭐 남북한 음식들을 퓨전을 해도 양쪽 걸 서로 알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좀 누나는 전통적인 음식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이제 조금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남북한 음식을 좀 퓨전을 해서 섞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는 거를 저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스페인의 엘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뭐 예약 2년 3년 전 밀려 있는 아실 거예요. 분자요리를 창조하는 거기인데 거기에 한국인이 갔는데 분자요리에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원칙들이 있지만 분자 요리? 그러니까 그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영하 273도로 해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우유를 가지고 고체 음식을 만든다 이런 식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만드는. 듣도 보도 못하던 음식 때문에. 그거 지금 거의 이제 분자 요리하고 뭐 몇 가지가 지금 이제 모델을 이제 이끌어가는 음식 분야이 하나인데요. 재밌는 거는 분자 요리에 이제 그거는 재료의 특성을 바꾸면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제일 원칙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질량 보존의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셰프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밑에 일을 하면서 백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백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발효가 되면서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근데 그것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세계에서 보여준 셰프들이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발효의 미학이죠. 야채가 어떻게 고성에서 또 변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재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세계적인 셰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음식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접근시키면 굉장히 좀 창조적인 게 나올 것 같고 한국 셰프들이나 한국 요리사들은 절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과 도저히 그런 재료에 대한 그 삐딱한까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장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옛날에 보고 자랐고 먹고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일단은 바탕이 돼서 제가 지금 현대 그런 요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저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워서 같이 접목을 시키고 약간 이런 걸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전통 수업 같은 건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서 저희가 전통 수업이나 이런 거는 저 가끔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전통적인 맛을 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한국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실향민들 대거 내려오고 북과 남의 음식이 많이 섞였고 그래서 한국화로 또 변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에서 요리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북한식 그런 어떤 음식을 또 선보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하나 씨나 정봉철 씨 같은 신세대, 젊은 세대 분들은 북한에서의 경험들을 아마 피 속에 갖고 있을 텐데 그걸 가져와서 여기식과 좀 잘 버무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제3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걸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상이 아닐까. 저희가 앞으로 할 일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박정근 씨. 저도 뭐 힘 단단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나 씨 취직한 그게 언제 다음 주에 오픈한다고요? 아니요, 오픈은 지금 오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메뉴 계속 짜고 있고 저 컨셉 잡고 있고 그 문 열면 한번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서 한번 빨리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추석을 맞아서 남북한 음식 문화와 통일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 흐뭇하게 나눠봤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박정배 씨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북한 이탈 젊은 요리사 김하나 정봉철 씨에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